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의 희생에 참 많이들 놀라시고 그리고 참담한 마음이 컸을 텐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애도의 마음이 무척이나 컸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그분 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인의 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한참을 눈물이 나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유가족이 아닌 분도 이렇게 슬픔에 제대로 마음을 추스리기 힘든데 참사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충격에 휩싸였을까 아마 차마 미루어 짐작하기도 힘들 겁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건 아니지만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평소에 정말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을 해오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인이 되어버린지라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충격에 빠진 이후에 불면증이 시작된 건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잠을 제대로 이루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 몇 달을 지속되면서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분의 경우에 밤에는 불면증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낮에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무덤덤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밤만 되면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가슴도 엄청 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시간대가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이제 다들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하면서 저녁을 같이 먹다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대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였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안정제를 먹고 가까스로 안정을 취하면서 잠을 이루긴 하지만 그마저도 몇 시간 못 자고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에서 느꼈던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해 오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불안감과 공포감이 밀려올 때면 그 심장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뭐냐면 얼굴 쪽으로 그리고 머리 쪽으로 심한 열감이 확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은 빨개지고 열이 올라오는 정도가 그냥 열이 뜨겁다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좀 심해 가지고요. 열이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머리가 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속쓰림도 더 심해졌고 그래서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타는 듯하고 어느 곳 하나 편안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분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또 내 몸은 이렇게 고통이 지속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려 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이분의 증상이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내 몸 내부에 쌓여있던 열이 폭발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열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 열이 갑자기 폭발을 해버린 거죠. 평소에 속쓰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화병 기질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가슴에 통증이 있었던 분인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위장과 가슴에 쌓여있던 열이 큰 압력으로 농축됐다가 빵 하고 폭발해 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폭발력은 결국 머리 쪽으로 모두 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폭발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그 압력이 커지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서는 푹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도 있죠. 그게 그 폭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폭발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발로 인한 후폭풍의 정도가 사그라들면서 조금씩 정상 상태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불면증을 앓게 되면 회복 속도가 정말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런 충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다시 그 충격의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면서
저녁만 되면 모든 증상들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찌됐든 저녁만 되면 다시 불안과 심한 공포감을 동반한 재반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잠을 또 못 자니까 이런 증상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처럼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매일 밤 그 충격이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그 충격을 좀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육체적인 치료도 치료지만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충격이 컸던 건 알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현재는 고인이 되어버리신 분이시고 조금씩은 잊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지금의 상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충격을 받은 상태가 자라를 보고 놀란 상태였다면 지금은 그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라를 보고 놀란 충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을 계속 보고 계속적으로 놀라고 있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뚜껑을 아예 보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가족의 빈자리는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뚜껑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소뚜껑에 익숙해지면서 자라를 보고 놀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선은 충격으로 인해서 온몸의 기운과 정신이 확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급히 추스리고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수렴시키는 힘이 강한 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해진 심장을 강하게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후에 과도하게 폭발하면서 상체로 쏠리는 열을 끌 수 있는, 내려줄 수 있는 차가운 약으로 그 불길을 좀 잡아줘야 합니다. 안정제를 복용함으로써 안정을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는 조금 부족한 이유가 이렇게 기운과 정신을 좀 수렴시켜 주고 심장의 힘도 키워주고 열을 좀 내려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안정제의 힘을 약간은 빌리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안정제의 효과도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느끼는 여러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기력 회복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 혹은 걱정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놀라거나 걱정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기도 합니다. 즉 크게 한 번에 빵 오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계속 쌓이는 충격이나 스트레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분들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해 나가게 되면 식욕도 올라오고 기력도 회복하면서 불안과 공포감 없이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환자분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면서 자꾸 소심해지고 문득문득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경우가 많은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서 불면증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